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와 인슐린 저항성, 호마-IR 두 개 중 하나만 정상일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헤모글로빈 A1C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에요. 근데 호마-IR이 높아요. 1보다 높아요. 한 3, 4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호마-IR은 1보다 훨씬 낮아요. 0.5, 0.3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당화혈색소는 6.0이에요. 당뇨 전 단계.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얘기를 해보면 호마-IR,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데 당화혈색소가 정상인 경우, 이거는 당뇨는 아닌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기 보상작용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췌장이 과잉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근데 혈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췌장이 부담을 가져서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그럼 그때 당뇨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 초기 보상작용일 때 이런 사인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젊고 건강해서 근육도 많아. 근육에서 당도 많이 보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슐린도 잘 나와.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췌장 기능은 정상이야. 췌장 기능이 아직 강해. 그래서 당뇨는 안 갔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 췌장이 피로해지면서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서 당뇨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복 혈당도 정상이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후 혈당을 봤을 때 2시간에 14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식후 2시간에 140에서 199라고 하면은 내당능 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식후 2시간에 200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합니다. 식후 혈당이 순간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식후 고혈당 상태일 때도 인슐린 저항성만 높고 당뇨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식사할 때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음식들을 몰아서 먹고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겠죠.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니까. 또 인슐린 저항성은 있는데 당뇨가 정상인 사람, 그거는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일 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하이 센서티브 CRP도 염증 수치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호마-IR은 증가하고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검사한 분 보니까 당뇨는 정상인데 호마-IR이 4점 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살이 찌는 겁니다. 내장 지방이 계속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원리상 인슐린이 없으면 지방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인슐린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잘 만들죠. 그래서 살이 계속 쪄서 그 햄버거 콜라 많이 먹는 그런 나라의 사람의 이제 몸매와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수면 부족이 심하고, 그다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피로 초기 단계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기 때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에요. 근데 밥 먹고 나면 졸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요인을 다 없애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아니라 설탕이나 열대 과일이나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방도 안 먹었는데 왜 지방간이 생기지? 지방간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알코올이나. 그렇게 되면은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서 호마-IR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온 경우니까 사실은 많이 진행된 거죠. 이런 분들을 초음파를 해보면 간이 하얗게 나오고 간이 커져 있습니다. 화면에 안 잡힐 정도로. 그리고 아주 뿌연 연기가, 안개가 찬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우리가 PCO라고도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끔은 체중 증가와 생리불순, 여드름, 다모증도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를 많이 보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소니까 산부인과로 먼저 가는데 거기서 피임약 처방받고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철저하게 내분비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하고 메포빈 같은, 아니면 우리 요즘에 나오는 배에다 맞는 주사제, 인슐린 떨어뜨리는, 요즘엔 위고비도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오젬픽도 있고, 옛날엔 싹센다도 있었고, 트루지티도 있고, 아니면 저탄고지하고,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당화혈색소는 정상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고탄수 줄이고 밥, 빵, 면, 떡 이런 거, 당화지수 낮은 거 먹고, 가공식품, 설탕, 감미료 이런 거 줄이고, 운동하고 근육 늘리고 체중 빼고 수면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거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밥을 못 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 보고 밥 끊으라 그러면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밥에다 빠다 비벼줘 뭐 이런 거. 그래서 기버터, 간장, 현미, 누룽지 밥을 제가 한번 해서 먹어봤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 누룽지는 혈당을 잘 안 올립니다. 태울 때 그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요. 거기다가 지방을 많이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혈당을 올리지 않고 탄수화물은 2시간 가는데 포만감이 10시간 가는 밥을 만들 수 있어요. 저탄수 밥을.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댓글에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신다 하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반대 경우 인슐린 저항성은 1 이하 정상이에요. 심지어 낮아 0.5, 0.3 이런데 당화혈색소가 뭐 6.2, 6.0, 5.8 당뇨 전 단계예요.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은 크지 않다는 거죠. 호마이알이 정상이니까. 근데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3개월 정도 보니까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 기능 저하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저하. 그러니까 췌장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은 높아서 당화혈색소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먹어도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정도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기능을 잘 못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는 당뇨 전 단계인데 인슐린 저항성은 없는 경우, 이거는 보통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증이고 그 원인은 부신피로예요. 그러니까 부신피로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게 이제 고갈 상태로 가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와요. 그래서 식후에 졸려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혈당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단계 땡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려면 잠 푹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비타민C 많이 먹고 부신에 좋은 뭐 마그네슘 B5, 뭐 아답토젠 이런 거 먹으면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뭐 6.2 이렇게 나오는데 호마이알이 어느 정도밖에 안 나오냐면 0.3, 0.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베타세포 기능 감소보다 이런 부신피로에 의한 혈당의 오르락내리락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낮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면 뭐 물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이거 말고도 뭐 수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에 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성적으로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속이 되면 코티졸이 자꾸 생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고갈돼 버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게 되고 당을 올리는 식단을 안 하는데도 당뇨 전 단계라고 나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식단 조절도 중요하고 단계 땡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 거를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 좀 줄여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몸의 정상적인 체력 회복, 정상적인 수면 회복, 스트레스 요인의 어떤 회복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두 가지 경우 궁금했을 거예요. 당화혈색소와 인슐린 저항성 이게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정상이야. 또 반대로 또 인슐린 저항성은 높은데 당화혈색소는 정상이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정확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내 상태는 어떤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이해가 쉬운 어떤 콘텐츠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당뇨 전 단계 환자까지 다 없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혈당이 제일 안 좋은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혈당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게 모든 가능성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